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5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대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살펴볼 것인데,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오늘 일간이 되겠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을, 그 다음에 병, 정, 무기, 경신, 임기의 순으로 나오죠. 그래서 갑이 천간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갑목 일간들이 성향 자체가 좀 보스 기질이라든가 좀 우두머리, 좀 두령 기질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갑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를 의미하는데 갑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갑목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데 나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좀 추상적이죠.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다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목은 음목과 양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양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나무이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나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성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면 이 나무는 어떠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이 그건 어디까지나 양의 차이에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람 하게 되면 그냥 너무 좀 추상적이겠지만 이 사람을 다시 남자라고 하는 것과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면 남자라고 하는 것 성향은 이렇고 여자라고 하는 성향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많이 있겠죠. 흑인종, 황인종, 뭐 백인종도 있을 수 있겠고 식인종도 있을 수 있겠고 그건 이제 좀 세분화 들어갔을 때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일단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양 둘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서로 대조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적대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음은 양을 보충해주고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관계. 원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혼돈의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점에서 그 둘이 분화한 것이죠. 원래는 하나에서 둘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을 때는 음양이 다르니까 서로 원수지간인 것 같지만은 원래 태생은 뭐다? 하나의 모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제 막장 드라마죠. 처음에 만나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저 새끼가 어떻고 이 새끼가 어떻고 막 싸우다가 보면 나중에 결국은 엄마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웠을까 이렇게 하는 드라마도 많이 있죠. 막장 드라마. 이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요. 음은 양에 대비되고 양은 음에 대비되는 개념이니 서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극이라고 하는 것에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서로 보충하는 관계가 있고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앞이 있으면 반드시 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뒤가 있으면 반드시 앞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개념 그런 개념인데 일단 나무 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단하고 거칠고 좀 투박하더라도 좀 곧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죠. 이솝우화에서 참나무, 제가 이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솝우화에 보면은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그 우화가 있죠. 이 이솝우화는 어린이용이 아니라 원래 내용 자체가 어른들이 보기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은하철도 999 많이 봤죠.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솝우화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참나무는 양에 해당이 되고 갈대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무도 참나무는 양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음목이 된다. 그래서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곧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큰 숲을 이룬 나무인데 그 숲에 가게 되면 작은 풀이 아니라 크게 아주
낙낙장송이라고 표현하죠. 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에서 이렇게 그런 소나무 같은 개념, 이것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화초 같은 데 많이 비유를 하죠. 양목이라고 해요. 양류목이라고 해서 좀 휘영청 버드나무처럼 바람 불면 아가씨 머리가 휘날리듯이 그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목이냐 음목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쓰임도 다르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쓴다?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성향이고요. 간목이 왕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간목이 약했을 때는 간목도 꽃을 피우거나 이파리를 틔우는 그런 용도, 즉 목화통명의 용도도 없지 않아 있다.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목화통명은 나무가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간목의 용도는 목화통명의 용도가 아니고요. 간목은 원래 최선의 용도는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인데, 만약에 여건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차선책으로 간목도 목련화라든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벚꽃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목화통명에 대해서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죠. 성향 자체가 단단하지 못합니다. 결국 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는 어렵다. 갈대 뜯어다가 물론 지붕을 이어서 그 지붕을 이을 수는 있겠지만, 갈대나 볕단을 뜯어다가 기둥으로 세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을목은 어디까지나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항상 꽃을 피우는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것이 오로지 을목의 용도,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미는 아름답게 빨간 장미도 있고 흑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장미가 있죠. 그렇게 꽃을 피우는 것이 장미의 목적인 것이, 장미의 줄기를 뜯어다가 뭐한다? 그죠?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의 제목으로 쓸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배합을 한다? 경금과 정화로서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 상책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나 을목이나 목화통명, 즉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고 이런 용도로 쓸 때는 병화와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선생님 간목에 이런 사람이 온정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다. 간목도 을목도 목일간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인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목인이 사람 자체가 온우독실하고 또 사람 자체가 친화력도 있고, 그래서 간목일간이든 목일간들이 목민관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도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대민 업무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를 간목, 을목 이런 데는 또 좋아하고요. 특히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뻣뻣하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 자체가 간목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거든요. 부드럽고 잘 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친화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땐 간목, 을목을 놓고 봤을 땐 친화력은 을목 따라갈 자가 없다 정도로, 을목은 처세술이라든가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력 같은 것이 간목에 비해서는 훨씬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참나무와 갈대, 참나무는 모진 바람에 버티다 자기가 제일 단단한 줄 알고 버티다 부러지지만, 갈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갈대가 벌써 뜯어져 가지고 날아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진 태풍이 불고 해도 나무는 부러지고 뿌리가 뽑혀도 갈대 풀은 잘 뽑히지 않는다. 왜냐? 그 어려운 역경을 잘 능숙능란하게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을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간목이고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또 을목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듯이, 강한 자는 간목일 것 같지만 살아남는 건 오히려 을목이다라고 하는 것. 그럼 결국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면
을목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간목도 간목 나름대로의 배합이 좋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를 크게 얻을 수 있고요. 을목도 을목 나름대로의 사주 배합이 좋으면 나름대로 부귀 영화를 잘 얻으면서 살 수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목이 좋다 을목이 좋다 이런 논의는 아무 실익이 없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일간이 타는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거 일단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이 있죠. 한로 찬 이슬이 내리는 시절이 한로고요. 상강은 그 이슬이 이제 살짝 얼어서 서리가 돼서 내리죠. 어떤 때가 더 춥습니까? 같은 술월이라 하더라도 한로절보다는 상강이 지나면서부터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유술 가을에는요, 어저께도 이제 엊그저께도 비가 왔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기온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로 간다는 뜻이고요. 봄에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기온이 상승해서 온화한 그런 기후를 갖게 되죠. 같은 비슷한 온도인 것 같은데, 목의 기운인 임묘진월의 봄은 따뜻한 온기이고요. 그 다음에 순유수로는 같은 비슷한 온도이지만 겨울로 가는 하강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좀 싸늘한 느낌이죠. 똑같은 비슷한 온도인데도 그렇게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한번 이렇게 체감, 이제 현실에서 살면서 그냥 명리를 글자로만 배우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나무도 한번 보고, 풀도 한번 보고, 물도 한번 보고, 지나가는 구름도 한번 보고. 구름 같은 거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할 때 구름 같은 경우는 천간에 있을 때는 무토기토라고도 보고요. 운무 있죠, 안개 같은 경우 개수로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태양, 바다, 강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하철을 전철을 타고 2호선을 이렇게 2호선 타고 저 한강 지나갈 때 태양빛이 그 한강에 딱 비치면 반짝반짝하면서 되게 보기가 좋죠. 아름답죠. 그게 병화가 임수를 보면 그게 바로 뭐야? 수보양광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명리 공부를 눈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 삼아 느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도 한로와 상은 그냥 글자로 느끼지 마시고, 한로절보다 상강절이 더 춥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토라고 하는 거,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원래 신유 서방이 되면서 신유서방은 가을이 되죠. 신유술, 신월, 6월, 술월이 3개월이 가을입니다. 해월, 자월, 죽월 3개월이 겨울이고요. 인월, 미월, 진월 3개월이 봄이 해당이 되고, 4월, 5월, 미월 3개월은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가을인데, 이때 표현하죠. 신월은 초추라고 표현하고요. 6월은 중추, 버금중자를 쓰고, 그 다음에 술월은 늦가을에서 모추, 만추, 개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을은 또 금의 왕한 금왕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6월이 금이 왕한 것이고, 술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술월, 진월, 축월, 미월은 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명리서에 뭐라고 됐냐면, 토는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위치하면서,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귀퉁이를 말하는데, 사우이 기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귀퉁이가 뭐냐면 진술충미를 사귀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월, 5월 여름 토가 같이 왕하죠. 화토동궁으로. 그 다음에 토는 진술충묘에 왕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6개월이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 됩니다. 어떤 것들은 목은 기껏해야 임미월, 화는 4, 5월, 그죠? 그 다음에 금은 신유월, 수는 해자월에 왕한데, 토는 진술충미 4, 5월 6개월간 세력을 크게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서 무토일간이 됐든 다른 일간이 됐든, 다른 오행, 금이라든가 수라든가 목이라든가 화가 왕한 것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토가 많게 되면 참 이거는 중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기억은 해두시고요. 그거는 어떻게 아냐, 그거는 설명 한 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들기는 좀 어렵고, 사주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토가 많으면 토다 목절이 되죠. 토가 많으면 토다 금매가 되죠. 토가 많으면 수가 매물되죠.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 화가 토의 회강이 되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좋게 작용하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토가 많아지게 되면 다른 오행들이 크게
잘못되고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른 오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왕해지면 사주 원국에서 중화됨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렇게 명심해 두시고요. 술월은 일단 토왕절이다. 그 다음에 신유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로 상강 진압이 되면서부터 기운은 하강한 달이죠. 저운입니다. 저운, 고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술토는 다른 토에 비해서 축토라든가 진토에 비해서 술토 또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토이죠. 마른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술토는 제가 비유할 때 고비사막 같이 기운은 낮으면서 사막화된 것이 고비사막이고 이게 바로 술토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미토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사막처럼 뜨거우면서 물기가 없어서 사막화된 것이 미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기가 없는 토가 어떤 토다? 술토다. 그래도 미토라고 하는 것은 온기라도 있죠. 온기라도 있기 때문에 물만 좀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 술토는 온기도 별도로 해줘야 되고 수기도 별도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술토입니다. 술토 자체가 4개의 토 중에서 가장 생의가 없는 아주 불모지, 황무지 같은 것이 바로 술토죠. 이런 술토에서 간목이 태어났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 인월, 묘월의 왕하고 신월은 절지, 유월은 태지, 수월은 양지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신유술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또는 신유술월에 내일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목 자체는 굉장히 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원령이는 토가 너무 많은데 그 토의 특징이 어떻다? 마르고 차갑다. 그러면 이 간목이 거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느닷없이 동량지목 만들겠다고 경금 떡하니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간목 자체가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걸 뚝 갖다 대면은 뭐가 되냐면 왕토가 금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방비책이 하나도 없게 되니 이 간목 약해서 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 화목, 그죠? 부지갱이로도 쓸 수 없는 목이기 때문에 이 술월의 목은 일단은 경금을 쓴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일단 약한 간목을 갖다가 수인성이라고 하는 수로서 생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때 임수를 쓸 것이냐 개수를 쓸 것이냐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만약에 경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임수를 쓰는 것이 맞고요. 경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경금을 쓸 때는 그 간목을 생각하면서 경금의 날카로운 기운을 갖다가 임수로서 도세하면서 갈고 닦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임수인데, 개수는 경금을 녹슬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경금을 쓸 요량이라면 임수를 쓰는 것이고, 경금을 쓸 요량이 없다라면 개수를 쓰는 것도 맞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정화가 있어서, 병화가 아니고 정화가 있어서 간목의 기운을 갖다 겉으로 발산시켜야지만 간목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튼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병화로서 조우할 수도 있지만 간목 본연의 자기의 기량을 발산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개념. 또 정화를 쓰는 개념은 또 뭐가 있다? 그렇죠. 경금이 만약에 있었을 때 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로 단련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금을 쓸 요량인데 수를 쓴다라고 하면 임수, 경금을 쓸 요량인 경우에 화를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화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간목은 정화로서 간목의 수기를 발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임수 또는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면 된다. 임수를 쓸 것이냐 개수를 쓸 것이냐는 경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금 아니면 임수 개수 쓰는 것이 월등히 좋다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징, 원령의 특징을 알았으면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죠. 양목.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잡아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죠. 양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그런 관계가 죠. 목극토의 관계가 되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데, 이것도 무조건 목이 토를 이긴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목극토가 토가 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저 토는 산토가 될 수도 있고 박토가 될 수 있다. 그죠? 너무 그러니까 적당히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애를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넣어버린 게 목이 너무 많고 토가 약할 때는 박토, 산토가 된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목이 토를 극해야 되는데 토가 너무 많다 그러면 목이 부러진다. 쉽게 말하면 고양이가 쥐를 잡죠. 고양이 요즘 들고양이들이 저 요즘 고양이한테 꽂혀가지고 길고양이한테 참 추루도 사다 주고 이러는데 되게 고양이들 이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이건 이제 고양이가 목이고 쥐가 토라고 하면은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극하는 관계죠. 근데 고양이 한 마리에 쥐가 몇 마리? 예를 들어서 수백 마리라고 해봐요.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게 아니라 쥐가 고양이를 잡죠. 그게 바로 토다 목토, 목극토인데 토가 많으면 토다 목절되는 이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반대로 쥐 한 마리에 고양이가 10마리다. 그러면 그 쥐는 뼈도 못 추리죠. 뼈도 못 추리. 완전히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애를 그냥 산산조각을 내는 것이 바로 목극토 할 때 공격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산토 박토 타이슨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되겠냐고요. 그게 바로 산토 박토가 공격받는 애들이 너무 약하게 되면 박토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극토의 관계죠. 일간이 이제 토를 극한 일간 간목이 원령이 있는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극자라고 해요. 아극자. 내가 극한다. 나를 극하면 극하자. 내가 극하면 아극자. 그거를 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재성은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그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양의 조화가 예를 들어서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 내가 토를 극하는데 양대양의 관계는 뭐죠? 그렇죠. 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또 살펴보아야 될 건 술토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신금, 정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 지장간 초기 역인 신금이 투출했다. 이거는 편제격이 아니라 이제 정관격으로 되죠. 정관격에 재관이 왕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정화가 중기인 정화가 투출했다. 이건 상관격으로 봐야 상관격으로 보는데 일간이 약하면 이거는 설기태 과한 사주곡세가 되겠죠. 그래서 편제격이 됐든 여기서 편제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약하니까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정제격이 되면 재다신이 약해서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관격이 되면 재간이 왕한데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설기태가 되니 이 또한 뭐가 문제다?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 경금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을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죠. 가루 만든 건 용도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나무를 갈아가지고 합판을 만드는데 그 옛날 명리학 시대에 합판의 기술이 어땠습니까? 그죠? 간목 부지갱이로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쓰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인 임수 또는 개수로서 간목을 자부하고 돕고 생주하고 그 다음에 정화를 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연간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술월의 간목이 약한데 인목의 간목이 뿔을 톡 하니 둬보니 갑자기 일간이 생왕해지죠. 일지에서도 인목을 이렇게 얻으니 이거 술월의 간목이 원래 약해야 되는데 신강한 사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변격이 되죠. 일간이 원래 약해서 임계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 지지에서 간목 자체가 인두개를 얻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얻으니 이거는 이제 임수 정화가 아니라 경금을 능히 쓸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경금이 이렇게 월간에 투출되어 있죠. 물론 술월의 경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약하진 않죠. 이런 경우에는 경금의 뿌리가 한 점 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정화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화를 원한적으로 경금 정화를 쓰는 틀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는데, 선생님 그러면 연간에 임수가 있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있잖아요. 술월이 아까 제가 건조하고 좀 차갑고 건조하다 그랬죠. 건조한 것을 이 임수로서 좀 건조한 것을 해갈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 임수의 쓰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별도로 정화를 얻어도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로는 물론 금의 기운을 설해서 조금 나쁘긴 하지만 술월에 좀 건조한 기운을 갖다가 좀 촉촉하게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정화를 얻게 되면은 간목의 기운을 발산시키고 또 경금이 간목을 작벌할 때 잘게 단련한 용도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병화를 얻게 되면은 뭐냐면 조후는 되겠지만은 경금을 파각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수는 임수 나름대로의 용도, 그다음에 정화를 얻으면 정화 나름대로의 용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월의 간목이 약한데 임목두개를 얻어서 일간이 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자수를 얻게 되면 좋은 것은 누가 좋아할까요? 그죠? 임수가 좋아할 겁니다. 임수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경금의 생주를 얻어서 약했던 임수가 자에 뿌리를 얻죠. 그럼 사주는 조금 한습해지죠. 수월에 한습해지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임중병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임중병화가 투출한 병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중병화 2개가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뭐 조우의 개념, 조우는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간목이 다시 투출을 하게 되면 일간은 너무 왕해지는데 이렇게 금이 좀 약해지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이 경금을 어떻게 단련하려고 하면 화가 있어야 되는데 술중 정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하기가 좀 어렵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 일축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는 일축시는 그냥 무조건 통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간목 자체가 너무 왕한 거예요. 자, 술토 하나 빼고는 지지로 임목세계라고 하죠. 임목세계로 간목이 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경금도 좀 세력을 얻고 정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구조가 되는데, 이 정화가 아니라 이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병화가 이렇게 되면 병화가 왕합니다. 간목도 왕하지만 인세계에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좀 세력을 크게 확장하게 되면 금을 갖다가 이게 공격하게 되죠. 금을 공격하게 되면 수도 고갈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병인 이렇게 됐을 때 요 수운 갔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금운도 나쁘지 않아야 되는데, 요 무신대운은 인신충이 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날 올해 이민년에 태어난 여명은 항상 이 무신대운을 지날 때 인신충이 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조심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목화운 갔을 때 수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 정묘시 이렇게 저는 택하지 않습니다. 정묘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화를 얻어서 경험을 단련한다라고는 보지만 이건 간목 입장에서 양인 녹 2개, 그러면 이 무지무지 왕한 건데 경금이 약하죠. 약한 경험을 정화 보게 되면 물론 단련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되지만, 경험도 목이 왕한 만큼 경험도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경험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금운을 얻으면 가장 좋을 것 같죠. 근데 마찬가지로 남자는 금운이 없습니다. 뭐 93대운 가면 있겠는데 요즘 백세 인생이라 금운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정사무호 김이 경신대원 가면 인신충되니까 그것도 좋지 못합니다. 여명으로 갔을 때 금운을 좋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신충되면 좋지 못하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일간도 왕하고 경금도 얻었고 정화를 얻어서 구조 자체는 벌쩡해 보이지만은 속으로 어떻게 됐다? 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에 무토 투출되어 있죠. 진토까지 있죠. 토는 금을 생할 것 같지만 이 무토 건토죠.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매금시키고요. 더 문제인 것은 수까지 고갈시켜 버리는 것이 무진토이기 때문에 이 무진을 선택할 필요가
하지 말아야지, 그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기사시도 사주가 너무 건조해져 있죠. 그 다음에 경우시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금 또 하나 투출돼서 좋은 거 아닙니까? 지지 오화도 있고요. 근데 천간에 보십시오. 경금 두 개, 임수, 금생수, 괜찮네. 금생수, 임수는 나를 생하고 괜찮네. 근데 뭐예요? 술월에 인호술 화국을 짜버렸습니다. 인호술 화국을 완벽하게 짰죠. 이 사주 굉장히 조열하고 마르고 뜨거운, 물론 수월이라 그렇게 뜨겁게 보진 않지만 매우 건조한 때, 비가 살짝 뜨거운 때 비가 살짝 내리는 것 같지만, 내리면 어떻게 되면 금방 말라서 비틀어지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년 금수운 때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목화운 때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냥 오늘 같은 때 생시 하나를 골라라 하면 임신시는 되지 않겠죠. 인신상 중대니 계유시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남녀 불문하고 계유시 정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된다. 선생님, 이거 수가 많으면 술월에 한습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술월에 이렇게 유의 뿌리를 둔 경금, 그 다음에 유의 생주를 받는 임수 개수 있으면 당연히 한습해지는데, 문제는 괜찮은 게 뭐냐면, 투출된 화는 아니지만 인중병화, 술중정화, 인중병화가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가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문제될 염려는 없고요. 물론 수운, 금운 때 조금 한습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후 대우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 태어난다, 저는 가감 계유시 딱 하나 찍고 딴 거는 거들떠도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네요. 불금 화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